안녕하십니까. 가야를 전하는 채널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오늘은 국립김해박물관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구지봉 전파국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야와 관련한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들을 국립김해박물관 유튜브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지봉 전파국에서는 가야 유적 발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의 이혜수 선생님이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진해 석동 유적을 주제로 유적의 위치와 조사 현황, 내용, 성과 등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혜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이혜수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조사가 완료된 창원시 간내 국도대치구에도로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부진의 유적 그 조사 성과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적의 위치는 이 창원 시내와는 장복산하고 불모산 경계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 자체가 과거부터 약간 내륙과는 좀 단절된 지역, 그러니까 바닷가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다수의 삼국시대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도면을 또 보시면 이게 저희 현장이 위치했던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재청 GIS 자료입니다. 이를 보시면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창원 석동고 분군이라고 해서 유적의 분포가 확인된 지역이고요. 이 조사가 된 유적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지역이 이번에 조사가 된 지역입니다. 추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약간 노란색과 여기 녹색의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창원 석동소사관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14년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금요 삼국시대 고분군과 주거역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 조사에서도 이게 동일 유적이다 판단하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는 1200여 기, 기존 조사까지 합치면 대략 2000여 기에 달하는 유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바는 역시나 삼국시대 고분군입니다. 목강묘가 금해 849기, 이전 조사에서는 429기가 조사되었습니다. 목강묘 한 1400여 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고분군하고 조사된 지역의 반대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에서 삼국시대 생활유적, 주거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존 조사와 금해 조사를 합쳐서 약 170여 동이 넘는 주거지와 고상건물, 다종다양한 유구들이 조사가 돼서 진해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창원을 대표하는 유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고분군이 위치한 지형입니다. 이 중간 사진은 기존 조사에서 조사가 됐던 고분군 지역이고요. 이 상단의 빨간색 선을 친 부분과 하단의 선을 친 부분이 이 지역 일대 전체가 고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분군은 한 동서로 한 150에서 200m, 남북으로 한 400m 정도 되는 범위에 펼쳐져 있는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지역을 좀 살펴본 결과 주변 지역에도 아직까지 많은 지표상의 유물들이 확인이 됩니다. 즉 개발로 인해서 이미 훼손되거나 또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하고서도 주변 지역에 아직 다수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을 거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고분군의 규모만 봐도 더 확장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분군에서 그 대표적인 유구들이 어쨌든 삼국시대 분묘이기 때문에 제가 목강묘, 석강묘, 석실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강묘는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로 이렇게 큰 함을 두 개를 엮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개념인데 삼국시대에는 이런 목강묘가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희 고고학 쪽에서는 세장 방향 목강묘에서 좀 동서로 가로가 긴 이런 목강묘들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 가야 지역, 진해 석동 유적이 위치하는 남동해안 지역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보시면 대부분 평면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끝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돌들이 보이실 겁니다. 곽을 만들고 또 그걸 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돌을 댄다든지 흙으로만 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방식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한
그런 구조의 유구들이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적 범위, 잔존 범위를 좀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2,000여 이상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지 않을까. 진해 석동 유적이 그렇게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이라든지 왕릉급의 묘역은 아닙니다.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세력의 무동군인데 수량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지역의 규모가 아주 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석강묘 석실묘입니다. 석강묘는 앞서 보셨던 목강묘와는 다르게 곽을 돌로 짠 겁니다. 역시나 우리나라가 산지 지형이고 또 이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돌도 구하기가 쉽고 이래서 자주 쓴 것 같은데 최근에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야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되는 사례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가야 지역의 이런 산성을 축조를 하는 걸 보니까 가야를 위시하는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강묘들도 보시면 이렇게 작은 돌들이 쫙 줄을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유물입니다. 큰 항아리와 작은 접시를 엎어 놓은 건데 이렇게 이게 보통은 이런 구조가 석박에선 잘 나오진 않는데 역시나 보니까 목강묘가 시간이 흘러서 석강묘로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된 게 어느 순간에 아예 다른 모습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석실묘가 나옵니다. 목각이나 석각하고는 달리 장례를 여러 번 치를 수가 있어요. 이 무덤에 문이 있어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시신을 또 엮고 또 몇십 년 뒤에 아들이나 아니면 손자나 며느리가 죽으면 다시 묻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그런 무덤 구조인데 이런 구조들도 계속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분군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목강묘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4세기, 5세기가 중심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석강묘도까지 같이 쓰다가 삼국이 통일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석실묘들이 막 발전을 하고 이런 아주 격동의 시기를 거쳐가는 무덤의 변화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토 유물입니다. 고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국시대나 이런 데 사극 보시면 이런 다리가 달린 접시에다가 나물 같은 걸 얹어가지고 이게 그런 용도입니다. 고배들이 형태가 모양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시간의 변화상을 나타내고 또 지역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 고배에서 좌측에 있는 이런 낮고 넓게 보이는 좀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고배들은 김해 가야 중에서도 금강가야 일원에서 주로 우리 지역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 우측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뚫린 이런 고배들은 독특하게도 저쪽 고성 토가야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고배들입니다. 진해 석동 유적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보인다. 물론 해안가에 위치한 유적이라서 더 그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물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총 출토 유물은 한 7,500여 점 정도 되는데 고분군에서 거의 대부분의 유물이 출토가 되었고요. 이 시대 때는 이제 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노잣돈을 엿는 그런 또 고려시대 무덤들도 조사를 해보면 그 엽전 같은 것들이 막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저승세계로 넘어갈 때 자신들이 쓰던 아니면 새로 만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톡이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부장을 해주는 무덤에 묻어주는데 이게 좀 수량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4세기에서 7세기까지.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저희들이 철기도 한 2,000여 점이 넘게 나왔는데 우측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이 상단에 쫙 저희가 나래비를 시켜놨는데 이것들이 철정입니다. 철정은 일반적으로는 뭐 철의 소재, 철의 중간 소재, 요즘으로 치면 뭐 강철 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대 때는 이런 철정들이 낫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도 얘기가 되지만 좌측에 보시면 아주 작은 철정들도 있어요. 길이가 한 10cm가 좀 넘는 거에서부터 40에서 50cm 되는 것까지 무게도 엄청 다 차이가 납니다. 이런 철정들이 거의 한 1,400여 점 이상. 제가 지금까지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여쭤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중소형 고분군에서 이렇게 수많은 철정이 나온 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게 가장 그 특징입니다. 저희 조사단의 생각은 이게 소재라기보다 재화, 동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물건으로 대체해서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지금 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금 특징적인 유물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위에 세 점은 이번에 금해 조사에서 나왔고요. 그 하단에 5점은 그 석동소사관 유적에서 출토가 했던 겁니다. 요런 동경, 건파두식 이런 것들도 출토가 됐고 여기 보시면 오리 닮은 이런 앞형 토기도 출토가 됐고 진모형 토기도 출토가 됐습니다. 이런 진모형 토기는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걸로 상서 전시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의 자기는 녹유안이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그 왕경 경주에서 한 7세기 정도 됐을 때 나온 그런 유물로 판단을 했는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경주에서 온 게 아니고 중국제일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 그런 시기에 나온 유물이 경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진해에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진해 지역의 위상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림이 그려진 그런 장경우도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좌측에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외계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외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여기 요 통영동기가 한 점 나왔었는데 이건 통영동기라고 하는데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토가 됩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양동리 고분군, 그리고 부산의 복천동 고분군. 이 세 고분군만 생각을 하면 이제 금강가야를 대표하는 대표 고분군이고요. 진해 석동에서도 통영동기가 딱 출토가 됐는데 그쯤에 이제 망덕리 고분군에서 출토가 됐고요. 통영동기 자체가 저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금강가야 중심 정치 세력이 지방에다가 내려준 거죠. 너 가져. 이런 느낌으로. 물론 한 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는 역시나 또 석동유역이 가지는 정치적인 위상이나 또 어떤 무게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이상의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분군을 정리를 하고 이제 생활유적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로 한 300m 아주 길게 생겼습니다. 이게 도로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외곽으로 해가지고 유적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적의 규모가 역시나 여기서도 엄청나게 크게 범위가 확대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저기 요 중간에 지상건물지라고 적어놓은 게 보이실 건데 이 주열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주거군으로 크게 양별이 되고요. 그 외곽으로 이제 폐각층, 폐총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폐총들이 좀 노출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쪽 주거군과 서쪽 주거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동쪽 주거군에서도 좀 독특한 점은 이 중간 부분에는 주거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 부분이 경사면이라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의 공간을 두고 주거지들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배치가 된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이 마을 안에서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블럭화, 구획을 나누고 하는 여기는 집을 써도 됨. 여기는 집을 쓰지 않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일단 구분이 돼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쪽 주거군 같은 경우에는 동쪽 주거군과는 좀 다르게 이 하단부에 크게 구가 돌아갑니다.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이런 마을 주거지가 위치한 이런 공간을 감싸 돌아가는 구들이 확인된다는 걸로 봐서는 이 시대도 역시나 구획이라든지 경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다 감안을 하고 도시 계획을 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는 뭐 크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랑 조금 동그랗게 생긴 이런 주거지들 중심으로 이런 주거지들은 크게 봐서는 거의 삼국시대 때 일반적인 우리 지역의 주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요 상단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 흔적은 이제 고래의 흔적입니다. 고래. 이때부터 이제 온돌 같은 구조의 시설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상부는 다 부서지고 훼손이 됐지만 하부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하단부에는 이제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이 토기는 부영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부영토기는 부뚜막 아궁이 같은 위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큰 항아리 같은 걸 이렇게 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지금과 같은 어떤 식습관, 식문화까지는 아닐지언정 이 시대에 구할 수 있었던 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용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토기의 형태도 변화하고 다르고 다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위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요 사진에 보시면 대규모 주열들이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열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둥구멍입니다. 기둥구멍인데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길이도 한 30cm 정도에서부터 한 1m에 달하는 이게 뭐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도저히 저희 머리로는 안 돼가지고 여쭤보니까 기둥으로만 세운 어떤 지상 건물이 아닐까. 주황색 같은 걸로 돼 있는 게 서편에 있는 게 평면형 방형, 네모난 모양,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장방형. 이런 구조들이 한 8m에서 12m 정도 되는 이런 대형 건물들이 여기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 주열군을 보더라도 역시나 여기에 뭐 어떤 시설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례로 함안에 보시면은 이제 마리산 고분군 근처에 거기도 대형 건물지가 조사가 된 바 있거든요. 그런 대형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분들이 이미 그 정도의 규모의 건물들을 만들 기술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가 동쪽과 서쪽의 주거지군 사이에 위치한
빈 공간에다가 이런 주열군을 의미 없이 배치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칠학에서 좀 중요한 공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을까라고 한다면 전체가 다 아는 뭐 어떤 집회소라든지 아니면 대형 창고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공공의 장소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폐각층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각층은 크게 3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는 길이가 한 30에서 40m 정도. 너비는 이제 폐각층 1의 북편은 지금 조사지역 외고 저기는 이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보존이 된 지역이. 그리고 폐각층 3은 남쪽으로는 저희가 확장 조사를 충분히 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유적이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토 유물을 봐서는 거의 그 고분군과 주거지들과 거의 동일한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중에서 폐각층 1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굴이었습니다. 굴. 이 삼국시대에도 이분들도 굴을 그렇게 먹었나 봅니다. 굴밭입니다. 굴밭. 굴 껍데기에 밭이죠. 저희가 이렇게 고학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겹겹이 쌓여가지고 층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두께를 보시면 한 40cm에서 1.5m 정도 되는 두께로 폐각이 쌓여있던 그런 흔적들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재밌었던 거는 폐각층 1의 그 거의 기저부, 맨 하층에서 거의 한 40점 정도가 거기서 집중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또 약간 특이한 점은 이렇게 유물이 있으면 이렇게 문화재를 조사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수혈과 같은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시설물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어떤 그 면에다가 이 유물들을 놓고 뭘 했다는 행위인데 추정밖에 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이 지역 자체에다 어떤 제2 행위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토기를 또 그럼 여기다 버렸다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토기들이 너무 잘 앉아 있었습니다. 토기의 바닥에 잘 이렇게 놓여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이게 내려앉은 듯한 토기들이 거기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다가 물 부으니까 내려앉은 그런 형태가 보였었는데 이런 걸 봐서 폐각층을 형성하기 위해 할 때 어떤 제사를 지낸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이 어떤 제사 공간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자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각층이 조성되기 전에도 어떤 구와 수열 같은 어떤 유구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폐각층은 당시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 폐각층을 만들었구나 정도는 저희가 충분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김해박물관에서 가야인 바다에 살다라는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석동유적도 정확하게 이 기획 전시와 제목에 부합하는 그런 유적입니다. 가야인은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야 중에서도 금강가야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 김해에 있었다고 하는 금강가야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적들이 다 바다에 접해 있는 만에 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요. 저희도 여기 전체를 보시면 이쪽 서쪽에 고분군이 위치를 하고 이 동쪽에 주거지 그러니까 이쪽 남쪽에서 이 노란색 부분은 기존에 석동소사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원두막 같은 그런 구조의 건물들이 한 20여 동이 요 조그만 부지에서 밀집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 안에서 고상건물 7동과 대규모 주열군들이 여기서도 막 조사가 됐습니다. 이 주열군들은 결론적으로 다 고상건물 만들려고 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다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또 남동쪽 지역에 창고가 크게 위치하고 있다. 추측을 해보면 창고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물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창고는 모여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아래쪽에다가 창고를 배치하는데 역시나 유적이 남쪽으로 해가지고는 진해만과 가까운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바다가 좀 가까이 들어왔고 수로를 이용해서 바로 실어가지고 진해만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에다가 대규모 창고군을 조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는 단독 유적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규모 창고군이 이미 자반시설과 함께 조사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가야에는 충분히 그리고 김해봉황대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금강가야 사람들은 이런 창고에 목숨을 걸었구나. 창고 일단 만들고 마을 만들고 우리는 무조건 바다로 나간다.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형도입니다. 지형도를 보시면 이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고분군이 크게 형성되고 지형적인 걸 상태를 봤을 때는 이 지역 주변들이 다 고분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하늘색 점선이 보이실 건데 이 점선이 내려가는 이 자연 지형을 경계로 해가지고 고분군과 생활력을 딱 구분을 해놓은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쪽 진해 석동 유적을 만드신 분들이 공간 구획을 절묘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칠학을 만드셨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이 주거역도 동일합니다. 지금 진해 석동의 시가지입니다. 아마 요 근처 지역까지는 물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석동의 남쪽에 바로 위치한 요 하단에 보면 요 도로 너머로는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그 진흥리자를 써서 이동인데 일제시대 때 간척해가지고 메우기 전까지는 다 바다였다고 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게 개발이 되면서 현재 지형과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대략 보면 이게 직선거리를 한 800에서 1km 정도 됩니다. 진해 석동의 칠학의 규모가 1km, 1km라면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외곽에다가 성벽을 두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진해 석동유역은 대규모 가야 고분군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건 1900여기고요.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까지 만약에 조사가 진행된다면 국내 유일의 최대 가야 고분군이 될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삼국시대 전반을 다 아우르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유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과 죽음의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죽음의 공간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곳에 둔다든지 멀리 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 하나의 마을이었겠구나, 도시였겠구나를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도 재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징은 뭐 봉황동 일원도 똑같고요. 봉황동에서 바로 지근거리에 대성동 고분군이 바로 위치를 하고 양동도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삼국시대 칠학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야인 바다에 살다 지어 맞는 것 같은데 가야의 교역망 여러 가야를 다 포함하더라도 그냥 난 여기서만 있을래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무조건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문화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들을 반증하는 게 저희 현재 문화재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지금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실 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재밌게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 참 잘 들었고요.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2안민터널의 건설공사 부진의 유적, 진해 석동유적이라고 하죠. 삼국시대 남해안 지역 취락 구조 및 배치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사례이면서 당시 가야의 교역망을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유적이 확인되며 당시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가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